그래서 무효 주장 못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돌아온 갑칙 변호사가 이제 저걸로는 안 되니까 또 연구를 해가지고 제 107조를 찾았어.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.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. 마지막 시간에 나와.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 않냐? 왜? 강박을 안 당했으면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강박을 당해서 줄 의사를 갖게 된 거니까 진정으로는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. 그럼 진이가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걸로 봐서 상대방이 강박했고 상대방은 진이 아님을 알았을 테니까 무효주장에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잖니. 강박은 강박으로 다퉈야지 다른 사유는 해당 안 한다고.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라고. 그러니까 이 갑이 누워서 뒹굴어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줬는데 다시 찾아올 수 없단 말이냐 할 때 강박을 꼭 취소 사유로만 보지 말고 이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선택 여지가 전혀 없었을 때는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강박이 심의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였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. 요 세 가지 사건들은 다음 주에 강박 부분 정리할 때 심의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정도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. 그거 할 때 할 거니까 다시. 지금은 그냥 들은 기억만 유지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강박이 나오면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사회질서 위반이나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.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고.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고 강박은 특히나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실 거예요. 자, 25페이지에 판례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묶어서 조세 이렇게 쓰시면 돼. 세금. 그러니까 세금과 관계된 판례들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고.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건은 유효한 사건이에요. 유효. 그리고 제26페이지 맨 위에 5번에다 대표시고 26페이지 맨 위에 5번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 이렇게 나왔죠. 무효, 명의신탁 이렇게 동합시고 26페이지 맨 위에 5번 판례. 그럼 명의신탁은 무효죠? 왜 무효요? 실명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거지 이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.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 거지. 그 다음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묶어서 강박 이렇게 쓰면 돼. 요 두 판례가 강박과 관련된 판례예요. 그래서 6번, 7번 같이 묶어서 강박 이렇게 쓰시고 자 6번에 증여 성립 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불법에다 동합시고 증여를 하는데 그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대죠. 이 불법이 뭐겠어요? 강박이지. 지금 우리가 강박한다 그랬잖아요. 강박이 행해진 경우 그 말이에요.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문제로서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강박이란 뜻이요. 강박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거라고. 그 다음 7번. 겁나 길죠?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? 7번. 눈으로 쭉 볼 때 7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. 에? 공권력? 위헌적 공권력? 아니 뭐라고 쓰고 시작했는데 그럼 강박을 찾아야지. 아니 강박을 찾으라고 금방 이야기해 본 자유롭지 못하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객관식 감각을 키워가셔야 되는데 사안이 주어지면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어딘가를 처음부터 연습을 해놨다가 그 사건이 나오면 그 문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막 어머니 고무다리를 긁어 하나도 안 시원하게. 강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란 소리다고.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요? 아니다. 그렇게 푸시란 소리예요. 무슨 위헌적 공권력 행사, 외포 이런 거 말고 기본권 침해 이런 거 말고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인 것은 아니다. 강박에다 동합시란 소리요. 그래서 6번, 7번에다 강박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. 네. 그 다음 8번. 그건 첫 번째 줄만 줄거두시면 돼.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거기까지.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체결 당시요. 자,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? 체결 당시지. 그럼 이 사건은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 지급하고 계약했죠. 그럼 계약상 아무 문제 없잖아. 그건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에요. 근데 그 이후에 이 목적물이
범죄 행위로 취득된 걸 알게 됐다고 상관없다고. 계약할 당시에 몰랐으면 계약은 유효한 거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. 그게 쟁점이에요. 그 다음 2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뭐 나와요? 네, 불법 동기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도박 자금을 위한 소비대차에다가 줄거두시면 돼.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. 그럼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건 간만의 이유일 뿐이지. 이걸 동기다 그러는데 그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었다고. 도박 목적이었대. 이게 동기의 불법이다고. 그럼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건 각 자기만의 이유지 을은 알 바 아니다고요. 그래서 이 소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지 영향 안 미친다고. 동기는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고. 그런데 이 동기가 행위할 당시에 표시가 됐다면 을도 돈 빌려줄 때 알았잖아요. 그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. 그래서 표시됐으면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. 혹은 표시가 안 됐을지라도 어떤 이유로든 을한테 알려졌다면 표시된 거랑 똑같다고. 그래서 동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면 표시됐든가 아니면 알려졌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세 번째 줄 판례에다 동합시고 표시 알려진 경우 여기 동합시면 돼. 그럼 동기불법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뭐가 돼? 표시. 표시됐는가 혹은 알려졌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고.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. 여기